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시민 10명 중 4명은 부산이 여성폭력으로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재범 방지 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진홍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에선 돌려차기 사건이나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부산 시민 1,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8%가 부산이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에서 여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가해자 처벌이나 범죄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도움으로는 33.5%가 가해자로부터의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발생 이후 관리를 위해선 가해자를 상대로 한 조치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단 겁니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행 부산시 조례엔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다른 여성폭력 유형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산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박청일 정책총괄실장입니다. 교제폭력이라든지 유사한 유형의 여성폭력까지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구체적 방안으론 여성폭력 유형별 특성과 재범 위험도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으며 이 역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권고했습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한 기장군 신고리 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로 여기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9개월 동안 김해공항 국제선 누적 이용객이 780만 명에 육박해 지방 국제공항 중 최초로 연 1,000만 명 돌파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국제선 누적 이용객은 778만 7천여 명, 운항 편수는 4만 6천여 편입니다. 한 달 평균 이용객이 83만 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올해 연간 이용객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노선별로는 대만 타이베이 노선이 7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쿠오카 74만 명, 간사이 69만 명 순이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산악지형에 근접해 착륙하는 선의 접근 착륙 횟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공항 민항기 착륙 현황 자료를 보면 선의 접근 착륙 민항기는 2020년 2,413대에서 지난해 5,310대로 5년 사이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 7월 17일 기준 5,557대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김해공항에선 강한 남풍이 불 경우 안전을 위해 선의 착륙을 유도하는데 항공기가 산을 끼고 급회전한 직후 착륙해야 해 난도가 높고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래경찰서는 지하철 전동차 출입문을 강제로 여닫아 고장낸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동래역과 범일역에서 전동차 출입문을 2차례 강제로 여닫아 고장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동차가 출입문이 고장난 상태로 종착역까지 운행하면서 시민 신고가 20여 건 접수되는 등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의 생활필수 공공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쓰레기 봉투값과 도시철도 요금, 버스 요금 등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비쌌습니다. 또
상하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택시비 등 나머지 생활필수 공공요금도 타 시도와 비교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현직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의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중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 공기업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금받은 1,100만 원을 출금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출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액의 돈을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 장관을 만나 8년째 표류 중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정 장관에게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정부가 나서서 추진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인 EU도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서 동남권 철강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최대 1,830만 톤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주말인 내일 부산은 종일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23.7도, 습도는 60%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국지일이었습니다. CBS